두 번째 강의는 이제 간암의 예방과 관리입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김정한이라고 합니다. 간암이라면 당연히 간에 생기는 암이 되겠죠. 간 대부분을 차지하는 간 세포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 공식적인 정의가 되겠는데, 또 간세포라는 이름이 붙어 있느냐 하면은 사실상 간에 생기는 암은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간암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간세포암이 있고, 그 외에 담도암, 그 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종류의 암이 있는데, 간세포암, 그러니까 간세포에 생기는 암이 전체 한 75%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흔한 종류고, 그 다음이 담도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간암이라고 하면은 이제 간세포암을 지칭하는 것이 되겠고, 오늘 이야기도 이 간세포암에 중점을 두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암 중에서 간암의 발생 순위는 7위, 그러니까 탑 10 안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한 6.1% 정도 되게 되겠고, 남자 여자로 따져보면은 남자에서 더 발병 확률이 높아가지고 남자만 따로 떼놓고 생각하면은 전체 5위 정도의 발생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에서는 여전히 7위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치료를 했을 때 진단하고 나서 치료한 다음에 살아있는 확률, 보통 말하는 것이 5년까지 생존율이 얼마인 걸 따져봤을 때 90년대에 11.8% 정도에서 최근에는 30% 거의 40% 가까이 되도록 치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생존율이 증가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다른 암들에 비하면은 여전히 비교적 난치성에 속하는 암이 되겠습니다. 갑상선은 거의 100% 가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률이 높고, 그런데 간은 다른 암에 비해서는 한 절반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앞에 첫 번째 강약으로 많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도 간암의 발생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 원인이 간염 바이러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간을 못 살게 구르는 그런 녀석들인데, B형간염, C형간염, 거기에 당연히 술도 포함이 되고, 어떤 원인이든지 B형간염이든 술이든 간에 간이 딱딱해지는 간경변, 흔히 말하는 간경화까지 가면은 이 자체만으로도 이제 간암이 생기는 주요 원인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 외에도 얼핏 생각하면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담배라든가 비만 등도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방을 하려면 당연히 그러한 원인들을 우리가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B형간 예방접종도 맞고, 체중도 적절하게 유지하고, 술도 자제해야 되겠고, 담배도 끊으시면 좋겠고요. 조금 더 나눠보면은 이제 1차적으로 B형간염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으려면 예방접종을 잘 맞아야 됩니다. 요새는 첫 번째 시간에도 강의를 해드렸다시피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100% 가깝게 다 예방접종을 맞는 세대고요. 만일 이때를 놓쳤다고 하면은 소아든 성인이든 언제라도 예방접종 3회를 맞아서 몸 안에 항체가 있게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B형간염은 그렇게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안 걸리는 것이 제일 좋겠고, 만일에 걸렸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관리를 잘 해야 되겠고, C형간염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주로 해외성 감염이 주된 통로가 되겠어. 요새는 또 많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마약 주사라든가, 옛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서 야매로 침 치료라든가 그런 것들 하면서 많이들 걸렸다고 추정이 되고 있어서 공인되지 않은, 소독되지 않은 땜이라든가 문신, 침술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감염 경로를 잘 차단하는 것이 주요 1차 예방, 그러니까 원인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주된 방법이 되겠습니다. 2차 예방은 이게 걸렸다고 하면은 B형 간염이든 C형 간염이 걸렸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치료를 잘 받아야 되겠죠. B형 간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완치제는 없지만은 이제 바이러스를 억눌러놓을 수 있는 치료제는 있습니다. 약만 하루에 한 번 잘 드시면은 몸 안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활개치지 않도록 잘 컨트롤 가능하고, 그로 인해서 간세포암이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C형 간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2-3개월 정도 약을 드시면은 바이러스 없앨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것도 진단을 받고 잘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차 예방은
일단 뭐 B형 간염, C형 간염 바이러스 있는데 자기가 모르고 지내다가 간암이 딱 진단이 되고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재발 확률 또 간을 계속 망가뜨리는 것을 막으려면은 역시나 B형 간염, C형 간염 바이러스를 잘 치료해야 돼서 항바이러스 치료를 잘 받는 것이 3차 예방 치료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러한 위험 요인을 갖고 계신 분들은 혹시나 간암이 생기나 안 생기나 주기적으로 잘 정기 점검하셔야 되는데 주 3가지를 꼽는 것이 만성 B형 간염, 만성 C형 간염, 그리고 강경변, 흔히 말하는 강경화가 되겠습니다. 이 3가지 군을 3대 고위험군이라고 하고 감시 검사를 시행하는데 6개월 간격으로 간 초음파 검사와 혈청 알파테아 단백 검사, 이게 말하는 암 표지자 검사가 되겠습니다. 요거 2가지 검사를 6개월 간격으로 시행해서 혹시나 간암이 생겨도 초기에 진단될수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간암 국가 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위험 요인을 갖고 계신 40세 이상의 B형 간염, C형 간염, 강경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와 혈청 알파테아 단백 검사를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으로 1년에 2번 6개월 간격으로 이거 진행하도록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혹시나 진단이 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알아보시면은 본인이 해당 사항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진단이 있어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증상이 있나 없냐인데 사실상 간암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암도 뭔가 증상이 생겼을 때는 상당히 많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간암의 증상이 있다고 하면 뭐 통증, 복부 팽만감, 만져봤는데 배에 덩어리가 만져진다든가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 체중이 빠진다든가 피로, 황달, 복수가 있는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정도면은 대부분은 간암이 상당히 많이 진행한 경우가 되고 있어서 뭐 제일 최적은 이런 증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정기 검진 통해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고 혹시나 본인이 뭔가 간에 문제가 있는 뭐 B형 간염이라든가 C형 간염이라든가 술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가 그런 분들은 혹시나 이런 상태가 생겼을 때는 병원에 오셔가지고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단 시에는 혹시 뭐 혹이 보인다라는 것이 첫 번째 진단의 방법이 될 텐데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니까 B형 간염, C형 간염도 아닌데 이런 게 보인다고 하면은 조직 검사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하면은 일단 뭐 조직 검사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CT나 MRI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근데 너무 쬐끄맣다. 그런데 뭐 1cm 보다 작다고 하면은 사실상 CT나 MRI에서도 제대로 안 보이는 경우가 참 많고요. 그걸 조금 넘어선다고 하면은 그래도 CT나 MRI에서 좀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작을수록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기 힘든, 말씀드렸다시피 1cm라면 여러분 뭐 새끼 손가락의 손톱 그 정도 크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진단 툴로만으로는 정확하게 진단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애매하다고 그러면은 2가지 진단 영상학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만일에 그렇게 해도 여전히 좀 애매하다고 그러면은 기간 한정을 두고선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하거나 이쪽을 그래도 조직 검사가 가능할 정도 크기가 된다고 하면은 조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만약에 간암으로 진단이 되었을 때 다음 단계는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의 모든 암은 쬐끔할 때 발견해서 잘라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간에 암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해서 잘라낼지 말지를 결정할 때 뭐 크기도 중요하게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인 간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고려 항목이 되겠습니다. 만일에 간 경화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런 술을 일부러 간을 잘랐을 때 그 이후에 사람이 살기 힘들다 정도의 상태이다. 그러면 술이 진행하기가 어렵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간 상태가 A 등급으로 좋아요. A, B, C라고 나눴을 때 A가 제일 좋은 거고 C는 거의 흔히 말하는 말기 간경화증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A 등급의 그런 간 상태라고 하면은 수술도 웬만하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황달도 생기고 그럴 정도로 간이 안 좋다. 그러면은 수술로 일부 간을 잘라내는 데는 많이 부담이 있고 좀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군데만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잘라내면 되긴 됩니다. 그런데 위치상 잘라낸 범위가 상당히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남아있는 간으로 잘 버틸 수 있는가 확인해 보는 것이 또 중요한 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간 이식이 있겠습니다. 흔히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가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환자가 간암 말기라서 간 이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는 그걸 보면서 되게 웃기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기면 오히려 간 이식 대상은 아니고요. 오히려 간암 중에서는 초기에 속하는 분들이 간 이식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많이 번지지 않았는데 기본 간 상태가 나빠서 이제 수술을 해서 잘라내기 힘들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간 이식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가 초기에 속하는 것이냐?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제 크기가 너무 크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개수도 적게, 너무 간 전체에 퍼져 있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짓는 상태인데, 그래서 기준을 잡은 것이 밀란 척도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만 있다고 하면은 5cm를 넘지 않도록,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은 그래도 3개는 넘지 않고 각각의 3cm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밀란 척도에 있고, 그것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은 간이식 대상으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이제 간이식을 받으려면은 누군가가 간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장기 기증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고요. 가족 중에서도 준다고 하더라도 큰 결심을 해야 되고 점검 과정에서 이제 간을 줄 수 없는 상태이다라고 판정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혹시나 장기 기증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주파열 치료라든가 경동맥 화학색전술 등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는 이제 간이식 대상이 안 될 정도로 상당히 퍼져 있는 그런 암인데, 일단 치료를 하다 보면은 개수가 좀 줄어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간이식 대상에 포함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해서 간이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다음은 국소 치료입니다. 한 일부분만 치료를 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사이도 작고 너무 여러 개 있지 않고 그런 경우에 가능하게 될 텐데, 대표적인 것이 고주파 열 치료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뜨겁게 달군, 정확히 말하면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뜨겁게 갈던 꼬챙이로 찢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쉽겠습니다. 생존율은 이제 간절제한 거랑 거의 동일하고, 근데 완전히 잘라낸 것보다는 그 부분만 태우기 때문에 재발 확률은 높고, 한참 반면에 합병증 발생 확률은 적은 장단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간암이 쬐끄맣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첫 번째로 국소 치료술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제 초음파로 간암 위치와 확인한 다음에 꼬챙이를 통해서, 정확히 말하면 고주파로 태우는 방법인데요. 그렇게 태우고 나면은 이렇게 초음파에서 허옇게 보이고, CT를 찍어보면은 이렇게 있던 부분을 쬐끄만 한 가지 하나 있는 간암을 태워서, 간암만 태우니까 주변부는 일정 부분을 좀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까맣게 성공적으로 잘 치료된 그런 경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쬐끄맣게 하나 간암이 있다고 하면은 좀 잘라내기는 약간 좀 아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소 치료, 고주파 치료로 치료를 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일단은 이 경우는 폐에 너무 가까워서 물을 좀 집어넣은 다음에 안전 영역을 확보하고 초음파로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전극을 넣어서 이렇게 고주파로 태우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국소치료 쪽의 방법은 요새는 이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아주 순수 알코올, 에탄올, 왜 여러분들 빨 같은 거 한 50도짜리 먹으면 이제 속에 타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순수 알코올을 가지고 집어넣으면은 그것도 조직을 괴사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쬐끄만 부위고 너무 바깥쪽에 있어가지고 고주파로 태우다가 주변 장기들도 손상이 있을 위험이 있다, 그런 싶을 경우에는 대안으로 이런 에탄올 주입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순수 에탄올을 주사기로 긴 바늘을 통해서 집어넣고
알코올을 집어넣으면 그 간 조직이 괴사되는 그런 효과를 가하는 것을 에탄올 주입수율이라고 합니다. 간혹 가다가 요 한 가지 방법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좀 개수가 여러 개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다른 치료수라고 같이 혼합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흔히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이제 고주파열 치료랑 경동맥 화학색전술을 함께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경동맥 화학색전술을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나라에서 간암 치료를 하는 빈도수로 따지면 이 경동맥 화학색전술이 가장 많습니다. 되게 초기에 딱 발견되면 참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되게 진단될 때 그보다 조금 더 지나서 개수도 좀 여러 개 있고 그런 경우에 진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경동맥 화학색전술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간절제라든가 이식, 국소 치료의 대상을 넘어선 그런 경우인데, 그래도 전신 상태도 양호하고 다른 혈관, 주변 혈관에 침범한 그런 증거도 없고 간에 다른 데 전이된 것도 없다고 하면은 경동맥 화학색전술을 시행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간암을 먹여 살리는 혈관을 찾아서 그 안에 항암제를 집어넣고 그 혈관을 막아버리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렇게 넓적다리 쪽의 혈관을 통해서 그 간암 먹여 살리는 혈관을 찾고, 그래서 시술 전에 이렇게 보였던 간암이 시술 후에 약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렇게 밝게 보이는 효과를 보여서 잘 치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간으로 들어간 혈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두 군데, 이 경우에는 양쪽에 있기 때문에 수술해서 잘라내기도 힘들고 그런 경우가 되겠죠. 거기 혈관을 찾아서 항암제를 집어넣고 혈관을 막으면은 이제 그 간암이 괴사가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지 치료법만으로 다 해결되면 좋긴 하겠는데, 간혹가다 치료 효과가 미흡하다거나 너무 병변이 여러 개 또는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색전술 하나만으로는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도 좋고 하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함께 함으로써 더 좋은 치료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간 기능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색전술만 하기에는 이후에 간 상태가 나빠질자 우려될 경우에는 이제 그 항암제가 천천히 스며 나오는 미세한 구슬을 통해서 색전술을 해서 이것을 약물 방출 미색으로 이용한 색전술이라고 하는데, 그 항암제가 천천히 나와서 간 자체에 대한 손상을 줄여두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항암제가 아니라 그 방사선 물질이 들어가 있는 구슬을 넣어서 색전술을 시행하는 방법이었는데, 이것을 경동맥 방사선 색전술이라고 합니다. 방법은 거의 색전술하고 마찬가지인데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항암제가 아니라 그 방사선 물질을 집어넣는 것이 되겠죠. 넓적다리 쪽 혈관을 통해서 간암을 먹여 살리는 혈관을 찾아서 하고, 거기에 이제 방사선을 발출하는 미세한 구슬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이제 방사능이 나오면서 간암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간암 방사선 색전술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저희 병원에서는 준비 중인데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내년 되면은 시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간암 세포가 괴사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최외 방사선 치료, 그러니까 바깥에서 방사선을 쬐서 하는 방법인데, 간 기능 상태가 좋거나 아주 살짝만 좀 정상보다 좀 높은 정도, 그리고 방사선 쬐는 분위기가 전체의 40% 이상은 넘지 않는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사선 치료는 단독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거의 없고요. 기존의 치료법에 더해서 하거나 아니면 전이된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이 주된 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전 침범이 된 방사선 치료를 해서 혈전 부위가 사라지는 그런 경우를 케이스도 있고요.
그 외 색전술을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이제 기대한 것보다 효과가 못 미친다. 워낙에 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함께 함으로내서 또 쪼그라드는 그런 결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고, 그 외에 간 바깥에 있는 림프절 같은 데도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좋은 효과를 보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뇌에 전이가 됐다거나 뼈에 전이가 됐다거나 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전이 부위의 그런 병변을 치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사선 치료도 안 되고 그리고 색전술도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 흔히 말하는 이제 항암제 치료가 되겠는데, 요새 항암제는 예전보다 많이 좋아져서 예전 같은 경우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항암제 치료 받고서 막 토하고 머리 빠지고, 근데 그런 식의 부작용은 많이 적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은 일단 현재 공인된 항암제 치료 방법들이 어느 정도는 간 상태가 양호해야지 할 수가 있는 게 좀 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요법이 있는데, 둘 다 흔히 말하는 면역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만일에 그런 면역 치료제를 선택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경구용 항암제를 통해서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라페닙이라는 약과 렘바티닙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특히나 소라페닙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면역 치료제라든가 렘바티닙이 간 상태 등급을 따져서 A 등급에만 허용이 가능한데, 소라페닙은 예외적으로 B 등급의 초반 7점을 환자한테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으로 선택지가 다른 것이 없다고 하면 소라페닙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치료 방안이 되겠습니다. 만약 1차 치료에서 잘 효과가 안 좋다, 그럼 2차 치료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 각각의 그런 케이스별로 상황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생각할 수 있는 2차 치료제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만일에 잘 치료가 돼서 재발 부위도 안 보이고 원래 병변도 잘 죽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 혹시나 재발이 되는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나 환자 개개인별로 상태가 다릅니다. 뭐 2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 영상 검사, 그리고 항암 표지자 검사를 통해서 정기 검진을 합니다. 또 최근에는 트렌드가 이제 한 의사 선생님만 아니라 주치의 선생님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간암의 그런 치료에 참여하는 외과, 방사선 종양학과, 영상의학과 다 모여서 하는 자학제 진료를 운영하는 것이 트렌드고, 저희 병원에서도 간암 첫 진료 진단이 되었을 경우에 이런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최적의 치료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궁금증이 나오는 부분들이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고기 먹어도 되냐, 뭐 그런 부분들 많이 하시고요. 이제 간 상태가 안 좋으면은 고기 먹다가 뭐 간성 혼수 돌 수 있고 그렇다는데, 근데 영양은 잘 챙기셔야 되고요. 과도한 단백질 섭취만 아니면은 오히려 적당한 양의 그런 단백질 섭취는 공관이니까 꼭 못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름 같은 때는 이제 회 같은 것들 다른 주들 많이 드시는데, 못 드실 건 아닙니다만은 여름엔 아무래도 상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상하기 쉬운 계절에는 좀 조심해서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 얘기고요. 또 가끔씩, 요새는 뭐 거의 없긴 한데, 포도주 한 잔씩, 한두 잔씩 드시면은 뭐 이게 암 예방도 좋고 그렇다고 하는데, 최근 나오는 걸로는 일단은 간 자체에 술이 독이 되는 건 다 아시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겠고, 뭐 포도주 한두 잔 좋다, 건강 좋다, 그런 것도 요새 나온 데이터에서는 다 부정되고 있습니다. 그냥 술은 안 드시는 게 최선입니다. 네, 보조식품 거의 뭐 외래 진료 볼 때마다 이 보조식품 안 먹어도 되냐는 얘기를 안 듣는 게 제가 소원입니다. 보조식품이라는 거는 약으로 만들 가치가 없기 때문에 식품인 거지, 더 이상 드셔봐야 소용도 없고, 그 돈 있으시면 그냥 고기나 사 드시는 게 또 환자한테는 좋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암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예, 그럼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시겠습니다.